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우리가 시간 거의 장 막바지 상한가를 갔던 한빛소프트와 또 이 메타버스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 마감쯤에 별다른 뉴스 없었지만 이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왜 급등했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일정은 3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상장하는 로블록스가 이제 가장 기대감이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큰 막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 게임이란 게 결국은 메타버스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걸 조금 더 이 기술의 발전을 인해서 구체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나왔던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오큘러스를 끼고 VR 헤드셋을 끼고 이제 이런 뭐 행동들을 하는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기술의 발전을 인해서 좀 더 실제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오늘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갔고요. 사실 메타버스 테마주의 실제 수혜는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겠고요. 왜 그러냐?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결국은 컨텐츠가 중요해요. 컨텐츠. 재밌는 게임, 재밌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어야지만 당연히 메타버스 우리가 그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모여라 동물의 숲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 유니티, 뭐 로블록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 카카오나 뭐 NC도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이제 VR로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형주들이 실제 수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메타버스다 하지만 과거의 그 게임들과는 차이점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 중에서도 오늘 뭐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올랐죠.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고요. 당연히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겠죠. 왜냐? 아시다시피 이런 게임들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게임 여기 보시면 오버워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IP를 갖고 있는 업체들 결국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당연히 높은 멀티플을 받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날라간 종목도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M게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은 뭐 한빛소프트나 지금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은 사실 테마주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만드는 건 맞지만 사실 이게 이 글로벌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테마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VR 기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오큘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뭐 플레이스테이션 V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VR 세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하드웨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결국은 이 명암이라든지 이 현실과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생생한 그 시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OLED라든지 이런 그 OLED 같은 기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관련주로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선익 시스템이 뭐 OLED 증착기를 만든다고 이 관련주로서 엮여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수혜의 기업들은 대기업이다. 글로벌 기업들이다. 유니티,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이고 유니티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니티거든요. 유니티 주가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이게 상장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뭐 그렇게 큰 흐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뜨겁긴 하지만 아주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혁신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조금 더 컨텐츠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주적으로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렇다면 우리가 테마주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올라갔던 뭐 한빛 소프트 같은 종목도 있고 M게임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M게임 같은 종목도 있고 이거 말고도 약간 소형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려줬던 종목으로 YJM 게임즈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뭐 소울워커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제가 이게 또 이제 VR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들도 이 VR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부분에 VR, AR, MR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타운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오버턴 이런 식으로 VR 게임들 배틀 VR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아시다시피 원 이머스라는 이 VR 만드는 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R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다. 물론 소울 워커도 있지만 이렇게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포스 V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스페셜 드래곤플라이 비전 이게 보시면은 드래곤플라이 VR이라는 이 부분이고요. VR 보시면 원래 얘가 이제 스페셜 포스 VR을 만든다고 얘기했었던 건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게임 업체도 이 VR 여기 나오죠. 스페셜 포스의 VR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VR 테마주로 껴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주고요. 하드웨어주로는 이제 이렌텍과 선익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도 좋고 시총도 적당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업체가 이 OLED 증착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 OLED가 결국은 이 TV라든지 또 이런 가상 AR, VR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VR 테마주로 메타버스 테마주로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느끼겠지만 사실 얘네들이 테마주지 어떤 이 산업을 이끌고 가는 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볼 때 당연히 차트 매매로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빛소프트부터 천천히 보시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7월 30일짜리 이 고점을 아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줬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는 다시 상을 맞았네요. 예, 시간에선 상이 한번 풀렸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신 분들은 내일 갭이 뜨겠죠. 그럼 그 갭이 이런 이 고점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한다라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죠. 21선을 이렇게 지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21선이 이 지지 라인 때이기 때문에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쭉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YJM 게임즈 일단 M게임부터 볼까요?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내일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박스권 이 고점 라인을 지키는 구간에서는 홀딩 만약에 예를 들면 내일 급등이 나온 다음에 주봉으로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종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봉으로 보시면은 내일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이 했다가 쭉 빠져버리면은 이 라인 정도를 잡고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YJM 게임 이건 조금 느린 종목들이죠. YJM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때는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이슈로 올랐던 구간이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오늘 이제 바닥을 한번 잡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21선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약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굳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한빛소프트라든지 또는 추세가 21선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선익 시스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굳이 YJN 게임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손절 라인은 오늘 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드래곤플라이가 있겠죠.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시총이 작기 때문에 급등을 노리고 이 급등에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남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량을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일부는 익절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테마가 그동안 계속 나오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선익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메타버스 테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한빛소프트가 상한가를 가면서 뭐 M게임도 따라와 주고 또 선익 시스템도 오늘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저번주 금요일 날이 어느 종목이든지 다 저점을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오늘 저가를 깨는 것들이 나온다면 손절, 아니라면 이 5일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테마주를 봤고요. 뭐 채권금리 오른다, 뭐 기술주 조정받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테마주 입장에서는 이 3월 10일 로블록스 상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차트 매매로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시켜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